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사실 지금이야 오일머니, 오일부자 등의 키워드로 중동이 잘 알려져 있지만 한국과 중동의 인연은 벌써 통일신라부터 이어집니다. 통일신라 말기부터 고려시대까지 엄청난 수의 외국인들이 한반도를 왕래했는데 고려의 병난도는 개성이 수도였던 때 현재 부산을 떠올릴 정도로 대단히 번성한 국제항구였는데 서해 부근의 이 나루터를 통해 엄청난 수의 아랍, 페르시아이란 상인들이 한반도로 들어왔습니다.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값비싼 고려 청자, 나전 칠기, 고려 인삼 등을 매입해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값비싼 고려 청자, 나전 칠기, 고려 인삼 등을 매입해 서양의 고려를 소개하면서 현재 코리어라는 명칭이 생겼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신라 말부터 고려, 초까지 병난도 일대에는 약 7만 명에 육박하는 외국인들이 살았는데 그중 대부분은 아랍 상인이었습니다. 한 사우디 친선협회에 따르면 고려 건국 후 첫 200년간 17만 명의 외국인이 고려로 이주했는데 당시 추정 인구 200만 명의 8.5%에 해당합니다. 고려사에도 비슷한 기록이 남았는데 현종 15년 9월에 이슬람 상인 100명, 1025년에 100명, 1047년에 100명 입국을 허가했으며 이들은 박물을 바치고 귀화됐다. 고려에는 아라비아 상인들이 많아 예배처도 있었고 이들은 국가행사 8관회에도 참가했다는 기록인데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어진 인연은 1970년대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1973년 4차 중동전쟁 과정에서 중동 산유국들은 석유자원의 무기화를 결의했는데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른바 1차 석유파동이 발발했죠. 이 석유파동으로 중동은 10년에 걸치 장기호황이 시작됐고 이 어마어마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도로, 항만 등 사회 간접 자본을 건설하기 시작했는데요. 1973년 사만기업의 사우디 아룰라카이바 고속도로, 수주를 시작으로 현대건설의 사우디 주베일 산업항 공사, 동아건설의 리비아 대수로 공사, 대우건설의 파키스탄 고속도로, 건설 등등 1985년까지 약 700억 달러의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이는 1981년부터 1984년까지 석유 수입 대금의 약 36%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 한국 기업과 함께 한국 건설 노동자들도 중동에서 일하며 열심히 외화를 벌어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을 줬던 사우디가 이번엔 무기인가 봅니다. 왜냐면 최근 사우디가 한국으로부터 무기 수입을 위해 무려 4조 2,500억이 넘는 초대형 계약을 성사시켰기 때문인데요. 중동에서 한국산 요격 미사일이 활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얼마 전 국방부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는 한사우디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한국 LIG넥스1과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간에 체결한 천궁 10개 포대 32억 달러 약 4조 2,500억 원 규모의 계약 사실을 공개했다고 기습적으로 보도했는데요. 벌써 3개월 전에 체결된 계약이 공개된 것인데 중동 지역은 그 특성상 무기 도입 계약을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도 3개월 뒤 공개하기로 한 것도 이례적으로 평가되고 있죠. 사실 사우디가 한국산 천궁을 구매할 것이라는 소식은 이미 작년 10월부터 제기됐습니다. 당시 한 사우디 정상회담 후 현지 브리핑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공 방어체계, 화력 무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대규모 방산 협력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미 수출 계약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발표가 늦어진 것뿐이죠. 사실 사우디는 무기 시장에서 엄청난 VIP 고객입니다. 사우디는 인접국인 예멘의 후티 반군의 로켓탄도미사일, 무인 기드론 공격 위협에 처해 있기 때문에 방공 무기 도입이 시급해 한국의 천궁이 10개 포대를 수입하기로 했죠. 천궁의 경우 목표 수색과 미사일 유도를 담당하는 다기능 레이더 MFR 차량 1대와 포대를 지휘하는 교전통제소 ECS 차량 1대, 각 8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대 4대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한 개 포대는 최대 32발까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것이죠. 사우디는 10개 포대를 수입하기로 했으니 발사대 40대에 미사일 320발을 한 번에 발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을 수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사우디는 이미 한국산 천무까지 수입해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 역시 비밀로 붙여졌다가 사진 한 장으로 공개된 경우인데요. 지난 4월 사우디 국방부는 홈페이지에 파이야드 빈 하메드 알루와일리 총참모장의 천무부대 시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천무 이문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우디 육군의 상징과 함께 878과 885 숫자가 찍혀 있어 이미 여러 대를 실전에 배치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2022년 외신들은 일제히 사우디가 하나 디펜스와 약 30억 미알 약 880억 원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지만 사우디 국방부가 이를 공개하지 말도록 요청해 하나가 수주한 무기류와 계약 내용 등이 전부 비밀에 붙여졌었습니다. 그러나 파이야드 총참모장이 천무부대를 방문한 영상이 공개되며 언론 보도가 사실로 드러났죠. 당시 외신들은 하나뿐 아니라 소총탄과 곡사포탄을 생산하는 군용 탄약 제조업체 풍산도 약 1,500억 원 규모의 탄약 공급에 합의했으며 유도무기를 생산하는 LIGNX1 역시 약 825억 원 규모의 요격체계 공급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보도했었죠. 그간 중동에서는 UAE가 후티 반군에 대응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약 1조 6억억 원 규모의 천무를 수입하기도 했지만 사우디의 상황은 소문만 무성했을 뿐 공식 확인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우디는 왜 천무에 이어 천군까지 한국산 무기를 사들이기 시작한 것일까요? 스웨덴에 위치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SIPRI는 매 5년 단위로 국제무기거래 동향을 발표하는데 사우디는 인도에 이은 세계 2위의 무기 수입국으로 2018-2022년 기간 전 세계 무기 수입의 9.6%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했고 프랑스, 스페인이 뒤를 이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사우디는 미국산 무기 수입에 상당한 제한이 생겼습니다. 왜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왕세자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면서 양국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앞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출하기로 했던 144조 원 규모의 무기 수출도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미국이 사우디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THAAD 체계와 패트리엇 미사일을 철수하면서 최악으로 치달았죠. 원래 사우디는 인접국인 예멘의 후티 반군이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해오면 패트리엇과 사드 미사일 등으로 요격해왔는데 이들이 수도 리야드를 비롯 주요 도시에 탄도탄 공격을 퍼붓고 이를 막아낼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바닥을 보일 때 철수해버렸으니 사우디 입장에서는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사우디는 미국이 아닌 또 다른 무기 수출국을 찾기 시작했는데 한번 계약에 수조 원이 쏟아질 것이 불보듯 뻔함에도 미국, 유럽 메이저 기업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을 텐데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간 것이 중국, 러시아 등이지만 사우디가 심사숙고 후에 선택한 파트너는 한국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의 천궁이 어떤 장점을 가졌길래 4조 2,500억 원이나 쏟아부으려는 걸까요? 대공 미사일 엔티-에어 미설이란 항공기와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등 공중으로부터 공격해오는 적의 무기체계를 지상에서 방어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유도탄 미설입니다. 발사 위치에 따라 지대 공육지, 함대 공수상함, 공대 공비행기로 분류하죠. 방공작전은 거리별, 고도별 중첩 방어 개념으로 나눠 운용하는 게 일반적인데 기관총과 소총, 권총 등을 목적에 따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국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북한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엄청나게 위험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미사일로 잡는다는 계획하에 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했죠. 물론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해 요격하는 해군의 이지스함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필요성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천궁. 하늘의 할이라는 뜻을 가진 천궁은 옛날 설화나 동화에서 무지개를 부르던 단어입니다. 미사일에 무지개라는 단어를 쓴 것은 그 궤적이 무지개를 그리듯 공중에서 포물선을 그리기 때문입니다. 전투기 등의 항공기는 물론 그보다 빠른 미사일도 요격이 가능해 방공망을 구성하는 핵심 무기죠. 천궁이 지키는 작전 영역은 사거리 개념으로 볼 때 중거리입니다. 보통 사거리 OKM 안팎은
신궁이, 사거리 10km는 천마가, 그 이상을 넘어서는 중거리는 천궁이 책임집니다.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의 포효성이 처음 제기된 것은 1998년. 탐색 개발을 시작해 본격적인 개발은 2006년부터 시작됐는데 5년의 시간을 연구한 끝에 2011년 완성했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독자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춘 세계 6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원래 2017년부터 양산이 계획되어 있었지만 백지화를 검토하다 2018년 양산이 결정돼 실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이번에 수입하기로 한 것은 천궁의 성능을 대폭 개량한 버전 천궁 이후로 레이더 1대, 교전 통제소 1대, 레이더용 발전기차 1대, 발사대 4대로 한 개 포대를 구성합니다. 탄두의 비행 속도는 음속의 5배 그리고 사거리는 50km입니다. 사우디가 4조 2,500억 원이나 쏟아부어 천궁을 도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콜드런치 콜드론치 방식으로 발사되기 때문인데요. 천궁은 콜드런치 방식으로 유도탄을 수직으로 사출 발사합니다. 수직 발사는 비행체가 발사관에서 사출돼 일정 고도에서 점화되도록 하는 기술로 발사 시 화염이 발생하지 않아 위치 노출을 막을 수 있어 신뢰도와 생존성을 높여줍니다. 이 기술은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독자 개발했죠. 이 덕분에 발사대 구조가 훨씬 단순하고 심플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직으로 사출된 유도탄은 타겟을 향해 알아서 비행하기 때문에 발사대를 회전시킬 필요도 없고 공중에서 방향을 전환하는 마이크로 측추력 모터를 채용해 공중에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겟이 어느 방향에서 출현하더라도 완벽한 대응이 가능한 것이죠. 천궁과 같은 탄도탄 요격 체계는 모든 기술력을 쏟아부어야 만들 수 있는 최첨단 현대 무기의 총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과 이스라엘, 러시아 등 소수 국가에서만 개발에 성공했고 한국은 자체 개발한 천궁 덕분에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자체 지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고 이를 수출한 국가가 됐죠. 현재 한국은 이를 또 한 번 개량시킨 천궁 3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천궁에서 요격 성능을 발전시킨 업그레이드 버전을 개발하기 위해 약 2조 8,300억 원을 투입, 2034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세계 4위의 무기 수출국이 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운 한국이 이번 기회로 사우디라는 큰 손을 평생 고객으로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전투부대가 지난 7일부터 강원도, 인제에서 우리 육군과 연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UAE에 파병된 우리 아크 부대가 현지에서 합동훈련을 한 적은 있었지만 UAE군이 훈련 목적으로 입국해 한국에서 훈련을 하는 것은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육군은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인제에서 한미연합연습인 을지 프리덤실드의 일환으로 훈련하고 있는데 여기에 UAE군 1소대가 최초로 참가해 훈련의 의미를 더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실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차 장갑차 자주포 공격 기동헬기, 드론 및 무인기 등 전투장비 200여 대가 투입되었는데 UAE군은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과 과학적 장비를 통한 훈련을 제대로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 기간에 투스타인 라시드 RCA UAE 지상군 사령관이 직접 방한해 한국군의 놀라운 전력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UAE는 한국에 천궁2를 도입한 데 이어 현재 극비리에 엄청난 무기를 도입하려 한다고 알려지는 시점에서 이번 훈련은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라몬 파체코 파르도 런던 킹스 칼리지 교수는 최근 폴란드 육군의 날 퍼레이드와 더불어 이번 한국에서 UAE군의 합동훈련을 주시했습니다. 파르도 교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에 경각심을 갖게 된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9월 폴란드가 한국과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한 뒤 에스토니아와 핀란드, 노르웨이 등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들이 한국에서 군사 장비를 사들였다고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차 시장에서도 한국이 호주에서 독일을 제치고 계약을 따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투기와 대포를 판매하는 게 휴대전화나 음악을 수출하는 것과 같지 않다면서 한국은 상대국에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안보와 경제, 정치 측면에서도 포괄적인 협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드로 교수는 여기서 UAE의 예를 들었는데 한국은 UAE에 무기를 판매하고 나서 합동훈련과 군사장비 기술 개발,
정보 공유를 포함한 포괄적인 관계를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 즉, 한국은 단순히 무기만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유럽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과 외교 안보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로 삼으면서 놀라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강의 무기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가장 빨리 공급해줄 뿐만 아니라 무기를 도입하면 훈련과 경험 등을 공유하며 외교와 안보 측면에서도 그 나라와 큰 신뢰관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UAE는 한국에 약 300억 달러 한화 약 4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 투자 방산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MOU 13건이 체결됐는데 양국이 기후변화 대응, 정보기술 IT, 보건의료 등 신산업 협력에 대해 체결한 MOU까지 포함하면 전체 규모가 30건이 넘었습니다. UAE 모하메드 대통령은 한국에 300억 달러 투자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로 한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것이었습니다. UAE는 한국과 대규모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최근 방산에서도 가장 큰 수입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UAE는 지난 1월 니진엑스1의 최첨단 방공 유도 무기 체계 천궁을 35억 달러 4조 7천억에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UAE는 한국 외에 첫 번째로 천궁이를 운용하는 국가가 되었고, 한국은 UAE를 통해서 전 세계에 천궁이를 수출하겠다는 포부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UAE가 천궁이를 도입하자 최근 한국산 경전투기 FA-50을 도입한 말레이시아도 천궁이를 도입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6월 말레이시아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방공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실전 배치하고 있는 중거리 방공체계 천궁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천궁에 대해 한국군뿐만 아니라 UAE에도 35억 달러 규모의 수출 이력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대량의 천궁이 도입에 대한 한국과의 막바지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신형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도입 사업에 천궁이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노르웨이의 나삼스 NASAMS와 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궁의 경쟁 상대인 나삼스는 노르웨이 방산업체 콩스버그와 미국 레이시언이 공동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 체계로 레이시언사가 1991년 개발한 공대 공미사일 암람 AMRAAM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차례 개량을 거치며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무려 160k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나삼스는 미국과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스페인, 네덜란드,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세계 11개 국가가 나삼스를 운용하고 있어 천궁이보다 신뢰도가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삼스를 지금 구입하면 인도까지 최소 3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나삼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 미국과 캐나다가 나삼스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고 미국은 작년 말 추가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계약 물량이 미 육군에 모두 인도되는 시점은 3년 뒤인 2025년 11월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말레이시아가 지금 계약하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천궁이는 나삼스와 다르게 수출국의 현지 상황에 맞춰 개량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니진엑스1 관계자는 지난해 UAE에 수출된 천궁이의 경우 중동 현지 환경에 맞춰 개량된 버전이라며 수출 상대국의 조건과 현지 상황에 맞춰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유지보수와 관련한 사항도 철저히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인도 시기와 현지화 등 천궁이의 장점으로 말레이시아가 천궁이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궁이를 유일하게 수입한 UAE가 한국형 사드라고 불리는 LSAM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 최근 대외비였던 LSAM의 방산 수출 자료가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방산 수출 자료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UAE가 LSAM이 360도 방어 가능 여부와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여부, 미국이나 독일 부품 의존에 따른 수입 규제 여부 등 구체적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심 수준이 아닌 실제 도입을 상정한 민감한 질문으로 도입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사드급 요격 체계에 대한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맞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LSAM 블록이 개발을 결정했습니다. LSAM 블록이는 미국 사드급의 성능으로
실용 요격법이 가삼한 100km 수준이고 최대 고도는 150km로 마하급의 고속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을 가집니다. 방위사업청은 LSAM 블로기를 활공 단계의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를 요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현재 제대로 된 사업 계획과 예산을 가지고 개발을 시작한 것이 세계 최초라고 말했습니다.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체계는 마치 서핑보드나 물수제비처럼 반복하며 표적을 향해 비행하여 표적 인근에서 고속으로 낙하 돌입하는 방식으로 요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 공개된 북한의 KN 계열 신형 미사일이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체계로 한미 요격망을 회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 미사일이 활공 단계에 진입할 때 요격하는 유도탄 체계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LSAM-2 사업의 핵심입니다. 중국과 북한이 이 무기들을 실전 배치했고 미국도 배치할 예정이고 우리도 개발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부스트 글라이더 무기체계 킨자를 발사해 첫 실전 투입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에서는 통합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만들겠다면서 초기 개발을 위해 최근 1억 유로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여기에 7개국 13개 기업이 참여하며 독일과 스페인이 중심이 되었는데 여기에 극초음속 무기의 경험이 있는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제외됐다면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유럽에서 빠르게 개발이 진행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탄도미사일 요격체계는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를 요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한국은 LSAM 블로기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를 가장 빠르게 실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기존 LSAM보다 방어 범위가 약 3배인 고고도 요격 유도탄과 세계 최초의 활공 단계 요격 유도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국내에서 주한미군의 사드가 배치되면서 중국의 반발을 사면서 논란이 되었는데 지금 한국은 사드와 유사한 역할을 맡을 LSAM을 개발하면서 이제는 수출까지도 노리고 있습니다. 사드는 해외 도입국으로는 사우디와 UAE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사드 한 개 포대 가격이 총 11억 3,500만 달러 약 1조 4천억 원에 달해 돈이 많다는 UAE도 한 개 포대 수량만 구매해 배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UAE와 사우디는 오래전부터 미사일 공격을 막을 방어망을 촘촘하게 쌓으려고 하는데 미국산 패트리어트나 사드 등은 가격이 너무 비싸고 운용비 또한 굉장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수출 정책 또한 까다로워 도입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에 지금 한국이 천궁에 이어 LSAM까지 빨리 개발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드는 구성품 중 레이더만 1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LSAM 레이더는 수천억 수준으로 훨씬 저렴하며 해외 무기 도입 시 막대한 보수 및 운영 유지비가 추가로 드는데 LSAM은 사드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비용이 듭니다.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최근 아랍에미리트 UAE에 수출되며 기술력을 인정받은 천궁2도 동급 무기인 미국산 패트리엇과 비교해 한 개 포대 가격이 10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번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힘을 잃은 가운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 미국산 무기에 질겁한 중동의 부자 국가들이 지금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들 국가들이 도입한다면 더 큰 재원을 확보해 북한의 미사일을 막기 위한 더 뛰어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 수 있을 전망입니다. 폴란드 무기 수출은 나토의 집단 안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긴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K9 자주포 18문이 도착했다. 내년에 수십 대가 추가 인도될 것이다. 폴란드 군비청. 최근 한국 무기가 유럽에 도착하자 굉장히 환호하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K9 자주포를 실은 선박이 폴란드 그디니아항에 입항했습니다. 폴란드 군비청은 소셜미디어 SNS XX를 통해 한국에서 주문한 K9A1 썬더 자주포 18문을 실은 선박이 그디니아항에 입항했다며 폴란드는 총 66문의 K9 자주포를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K9 자주포는 도색이 안 되어 있었는데 그 전에 납품한 것은 한국군에게 납품할 것을 먼저 준 것이었기에 도색이 되어 있었지만 이번 모델은 완전히 폴란드용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 육군은 지금 도착한 새로운 K9 자주포는 폴란드 포병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18일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한국산 K9 자주포 6문을 인도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인도된 K9 자주포 물량은 올해 1월 에스토니아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체결한 K9 12문 구매 계약에 따른 것입니다. 계약 규모는 3,600만 유로 규모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6문은 오는 2026년까지 인도될 예정입니다. 에스토니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 위협을 느끼고 대대적으로 국방력 증강에 나서고 있습니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와 함께 발트해 연안에 접해 발트 3국으로 불리는 에스토니아는 발트 3국 중에서는 가장 북단에 있고 동쪽으로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기면 다음 목표는 발트 3국이라고 전망하고 있기에 현재 가장 강력한 안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럽에서 폴란드와 에스토니아의 K9자 주포가 빠르게 인도되는 것에 놀라고 있는데 무엇보다 한국산 무기는 최근 유럽을 덮친 강추위에도 강력한 기동성을 갖추고 있어 추앙받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군은 비가 온 뒤 얼어버린 동토에서 기동하는 K2 전차 사진을 올렸는데 강추위 속에서도 살얼음 진흙탕까지 뚫고 나가는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전 세계의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더욱 많은 눈과 비, 강추위가 오는 상황에서 이러한 모든 환경에서 기동할 수 있게 만든 한국산 K2 전차와 K9자 주포는 더욱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최대한 빨리 전력 강화를 하려는 국가들은 지금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동유럽 루마니아도 K9 수출이 임박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내년 여름 러시아가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최전선의 상황은 우크라이나군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혹독한 추위 속에 동부전선에서 러시아의 공격을 방어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실토했는데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미국과 EU의 추가 지원에 제동이 걸리자 러시아군이 7발 정도 쓸 때 한 발을 사용할 정도로 탄약을 최대한 아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약 79조 원, EU 약 71조 원대 추가 지원안을 마련했지만 내부 반대에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의명의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서방의 지원이 중단되면 최악의 경우 내년 여름쯤 우크라이나가 패배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CNNY 보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유럽으로 확장해 나올 것이 분명하다며 이에 지금 유럽에서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쓰는 영국이 동원할 수 있는 전차는 150여 대, 장사정포는 10여 문에 불과합니다. 영국군은 지난해 박물관에 보관된 다연장 로켓포를 개조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유럽에서 두 번째로 국방비를 많이 쓰는 프랑스가 보유한 155 구경 이상의 중포는 90문도 안 되고 현재 독일군이 보유한 탄약은 이틀치 전투에 쓸 정도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WOJ 11일 현지 시간 냉전 종식 이후 국방 예산 삭감과 방위산업 약화로 유럽의 무기고가 비어있지만 회복이 쉽지 않아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16일 유럽연합 이후 핵심 회원국인 독일 국방장관이 미국의 안보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며 유럽 각국이 재무장에 나설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2020년대가 끝나기 전 유럽의 새로운 군사적 위협이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우리 유럽인은 우리 대륙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작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무기 생산량을 크게 늘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발트 3국과 조지아, 몰도바 등도 위협하고 있다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유럽이 무기 생산을 늘리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군대와 산업, 사회 측면에서 생산 능력을 만회하는데 대략 58년이 들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토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14일 한국의 폴란드 무기 수출은 나토의 집단 안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긴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 폴란드가 무기를 구입한 것은 개별 국가가 구입한 것이라 보기보다는 나토가 구입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폴란드 새로운 정부가 한국산 무기 계약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압박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한국산 무기는 경쟁 모델 대비 평균 34%가 저렴하고 납기도 짧게는 2년, 길게는 10년 이상 차이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폴란드 새 연립정부는 과거 한국과의 계약을 모두 파기할 것이라고 했지만
예상과 전혀 다른 성명을 내놓았는데 이것은 지금 유럽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난 13일 폴란드 새 연립정부의 투스크 총리는 이전 정부가 체결한 무기 도입 계약을 존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스크 총리는 전날 의회에서 한국정 연설에서 폴란드는 유럽연합 EU과 잘 협업해 EU 내 주도자가 될 것이라며 EU가 강해질수록 우리는 더 강력해지고 자주독립적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투스크 총리는 국방정책과 관련해서는 군비 증강을 통한 군 현대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부패가 연루된 경우를 제외한 전 정부가 체결한 모든 무기 도입 계약을 존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러한 태도 변화는 나토 주재 미국 대사가 말했듯이 폴란드가 한국과 계약한 것은 한국과와 한 것 아니라 나토 전체와 한 것과 같다는 말에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과의 대규모 계약은 폴란드 현지 생산을 약속했기에 폴란드의 국방력 강화와 동시에 경제까지도 챙길 수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정권을 잡은 상황에서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계약을 쉽게 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무기는 유럽뿐만 아니라 동남아와 아프리카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가 최근 한국에서 차륜형 장갑차 100대를 수입하고 말레이시아가 한국형 유도미사일을 살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산 장갑차는 호주에서 독일산을 제치고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하면서 뛰어난 성능과 강력한 기동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나이지리아에서도 한국산 장갑차를 도입했고 앞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로도 수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최근 남중국해 갈등, 필리핀 무장단체 침투 등 안보 위기가 거듭되면서 새로운 무기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니진X-1의 2.75인치 유도로켓 비공과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 해공,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B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울창한 숲이 우거진 동남아 지역 특성상 정글 속에 숨어있는 테러 단체를 섬멸할 수 있는 초정밀 고위력 무기라고 했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강추위와 무더위가 찾아오는 가운데 나라마다 분쟁이 커지고 위협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산악, 설원, 정글, 사막에서 통할 수 있게 만들었고 무엇보다 다른 나라보다 최소 2년, 최대 10년 빨리 납품하는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재무장을 해야 하는 유럽과 각종 분쟁을 대비하는 나라들은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8일 열린 발리카탄 2024 훈련장에서 처음으로 한국산 함대함 해성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한국에게서 도입한 필리핀 호세리자람에서 날아간 해성 미사일은 12LE 영해밖에 정박시킨 중국산 유조선으로 날아갔습니다. 모의 적함은 훈련에서 해성 미사일에 정확히 맞아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처참하게 침몰했습니다. 이 중국산 유조선은 4,700톤급 칼라리아호로 필리핀군이 기계 및 전기 문제로 2020년에 퇴역시킨 선박이었습니다. 이날 영상으로 찍힌 해성 미사일의 위력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일각에서는 필리핀군 한국제 해성 대함미사일 데뷔전이라고 불렀는데 미국을 비롯해 훈련에 참가한 14개국이 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중국 국영 언론은 이 시험 발사가 도발적이라고 했지만 필리핀 네티즌들은 이 장면을 보고 기뻐하며 흥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필리핀 해군 함정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을 봤다. 역사적인 미사일 시험을 치른 필리핀군을 축하합니다. 한국형 시스타 대함미사일의 성공적인 운용으로 필리핀 해군은 드디어 미사일 시대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산다라박 미사일인가요? 이를 본 중국은 몸서리칠 것이다. 비록 훈련이지만 한국산 군함에서 한국산 함대함 미사일로 중국산 유조선을 격침시킨 것은 필리핀군에게는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고 필리핀 국민들에게는 그동안 중국의 위협에 억눌렸던 것들이 다 해소되는 듯했습니다. 중국산 유조선이 검은 연기를 뿜으며 격파되는 것에 온 필리핀이 환호하며 통쾌했습니다. 재미것은 한 필리핀 매체가 이번 훈련이 진행되자 서필리핀해에서 관측되는 중국 선박수가 줄어들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필리핀군 대변인 프란셀 마가레스 파디아 대령은 처음에는 급증세를 보였지만 이번 주에는 서필리핀해에서 중국 선박의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사가 특히 주목받은 이유는 필리핀이 도입한 해성 미사일의 위력을 처음으로 확인하는 동시에 표적함이 바로 최근 필리핀을 괴롭혀온 중국산 유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군 관계자들은
이 훈련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태연하게 말했지만 미국과 함께 중국의 대만 침공을 상정해 벌이는 이번 훈련에서 다분히 중국산 유조선을 적함으로 침몰시킨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군이 벌이는 이번 훈련은 적군에게 빼앗긴 대만과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인근의 필리핀 섬들을 탈환하고 적군 군함을 격침하는 시나리오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필리핀을 침공했을 때를 대비한 것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대만 침공과 남중국해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전쟁 훈련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필리핀 12해리 영해박 남중국해에서 첫 실시되는 훈련으로 그 규모가 역대급입니다. 특히 훈련 장소의 일부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공해에 해당합니다. 미군과 필리핀군 16,770명 이외에 호주 프랑스군도 참여했으며 한국, 일본, 인도, 태국, 뉴질랜드, 독일 등 14개국도 참관했습니다. 양국군은 대만과 가까운 필리핀 최북단의 한 섬, 또 영유권 분쟁 대상인 스프래틀리 군도에 인접한 팔라완 섬 주변의 한 섬이 적군에 빼앗겼다고 가정하고 이를 탈환하는 모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1999년 해당 암초에 좌초한 자국 군함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해병대원을 상주시키고 물자를 보급해왔으나 중국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물대포 발사와 선박 충돌로 필리핀 보급선 접근을 차단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 인근에서 중국 해안경비대가 필리핀 선박에 고압 물대포를 발사했습니다. 당시 필리핀 선박은 자국 어부들에게 연료와 식량, 물을 공급하던 중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날아오는 물대포에 선박 안테나가 박살났습니다. 이에 필리핀은 중국 선박이 괴롭힘, 들이받기, 위험한 기동 및 물대포 사용 등을 했다며 중국 특사를 소환해 항의했습니다. 이에 지난 6일 AFP 통신에 따르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중국 선박에 대한 보복으로 물대포를 쓸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중국 해안경비대와 선박을 따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며 물대포를 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만에 물대포를 쏘지 않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제대로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중국 군함은 함대함 미사일 등 막강한 힘이 있었지만 필리핀은 그동안 이에 대응할 미사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한국산 함대함 미사일로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겠다며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필리핀 군함에서 최초로 함대함 미사일 발사되는 것을 신기해하며 이제 중국의 위협에 당당히 대응하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화제가 된 해성 미사일은 이미 지난 콜롬비아에서 놀라운 위력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우리나라가 콜롬비아에 수출한 함대함 미사일 해성이 단 한 발로 표적 함정을 격침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콜롬비아 해군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호위함에서 발사된 해성 미사일이 표적함 상공에서 수직 고속 낙하에 표적 함정을 명중했습니다. 표적함은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며 완파됐고 이내 침몰했습니다. 콜롬비아 해군은 지난 2019년에도 훈련 중 해성을 발사해 표적 함정을 격침하는 영상을 공개한 바 있었는데 지난해 공개된 영상은 4년 전에 비해 더 강력한 위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필리핀은 콜롬비아 해군이 도입한 한국산 해성에 큰 인상을 받고 자신들도 도입해 이제 남중국해에서 일방적으로 밀고 나오는 중국을 견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6.25 전쟁 때 7,420명의 군대를 파병해준 국가로 그동안 한반도 문제에서도 항상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왔습니다. 이에 한국은 수많은 무기들을 무상 공여해 주었고 필리핀은 FA-50 호위함 등 한국산 무기들을 연이어 도입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해공 군력을 전개하자 필리핀을 비롯해 동남아 국가들도 군사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의 남중국해 갈등은 90년이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중국은 1953년부터 남해구단선을 자의적으로 긋고 남중국해 90%를 중국의 소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남중국해에 집착하는 이유는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30%가 오가기 때문인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다에 36억 배럴의 원유와 엄청난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은 요즘 극심한 더위로 전력 사용량이 치솟으면서 화력발전소가 연료 수급 문제로 가동을 멈췄는데 필리핀 내 가스가 곧 고갈될 전망이라서 남중국해 가스 개발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때문에 자원 개발은 막혀왔고 최근 어쩔 수 없이 에너지 수입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략 폭격기와 항공모함 등을 보유한 중국의 막강한 군사력에 동남아 국가들이 정면으로 맞서기는 어렵지만 남중국해를 거침없이 누비는 중국해 공군을 견제하고 배타적 경제 수역의 이직과 영해 및 영공 등 안보 경제적 이익을 지키려면 군사력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이들 국가들은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호위함에 이어 이제 잠수함까지도 한국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첫 잠수함 부대를 한국산으로 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2월 필리핀은 중국과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서 해양 전력 강화를 위해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10년간 47조 원이 투입될 사업에 잠수함 구매를 포함시켰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주변국들과 달리 필리핀군은 잠수함을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필리핀 해군 서부사령부 로이 트리니다드 대변인은 우리 해군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영토와 주권을 지킬 것이라며 임무 수행을 위해 잠수함 23척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리네오 에스피노아이아라이에니오 크루즈 에이스피노 필리핀 국방부 차관이 하나오션을 극비리에 방문했습니다. 필리핀이 군 현대화 작업으로 잠수함 2척을 도입하는데 하나오션의 군함 건조 능력을 직접 파악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필리핀은 2조 원대 잠수함 2척을 한국에서 도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은 FA-50을 2014년 12대를 도입해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운용하며 큰 성과를 맛봤는데 지난 3월 FA-50의 업그레이드 사업을 구체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2022년 필리핀은 KF-21에도 관심을 보이면서 총 12대를 사고 싶다는 의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차지하고자 하는 남중국해는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에게도 중요한 지역으로 필리핀 못지않게 우리도 이 지역이 중국 손에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에게 뛰어난 한국산 무기를 공급해서 중국의 확장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